실업률을 1%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2% 높아야 한다. 전 연준의장 버냉키.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지수는 70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지수는 80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데빈 AI 혼자 자료 찾고 코드 수정에 다한다. 공항원 개발자들. 스타트업인 코그니션 AI가 자율 AI 소프트웨어 데빈 AI라는 기존 위협과 차원이 다른 챗봇을 출시하며 긴장을 일으켰다 전하였습니다. 데빈 AI는 글을 입력하면 스스로 문서 및 온라인 학습을 한 후 코드를 구성하고 자체 코드 버그도 수정하며 결과물까지 딱 내놓는 일반인들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해당 업무 종사자의 효율성 증대와 AI의 무서운 성장을 보여주는 실시간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 테슬라 한 달 무료 자율주행. 4월 17일 실적 대비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베타 평가판을 한 달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FSD는 차 구매 시 1,6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매월 26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 구매 없이 테슬라 차를 구매한 사람들도 락업만 풀면 사용이 가능하여 한 달간 전세계 테슬라 차주인들은 FSD 베타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미 지역 구매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 2분기 큰 실적 감소를 예상한 상황에서 회심의 한 수였을지 4월 17일 테슬라 실적 발표날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영화 볼 때, 출국 때 내던 그림자 세금 확 줄인다. 올 하반기부터 영화표를 살 때 내던 500원가량의 부담금이 폐지된다고 전하였습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가고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도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나선 것으로 전체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며 부담금 세수를 연간 22조 줄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씁쓸한 것은 당일 PF 사업장에 9조 원 추가 지원도 밝히셨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로 인한 세금 투입과 건설공제조합 보증에 4조 원 도입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는 총 41조 6천억 원의 자금도 본격 공급된다고 전하였습니다. 4. 코인베이스 SEC 소송 계속 진행 결정으로 하락.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미국 법원 결정으로 압박받으며 하락하였다 전하였습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코인베이스의 수석법률 담당자 폴 그레왈은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견해 및 논의에 대한 더 많은 것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돈 세탁 혐의로 기소한 것과 쿠코인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것도 시장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화요일부터 비트코인 ETF가 순위입으로 돌아서면서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 달러당 엔화 34년 만에 최저치 기록. 달러엔 환율이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때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하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금리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지만 일반적인 시장 예상과 달리 오히려 하락했다며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 하락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등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일본이 엔화 매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6. LG 5년간 100조 원 국내에 투자한다. LG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약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발표하였으며 이는 LG글로벌 총투자 규모의 6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전해졌습니다. 투자 재원의 약 55%는 미래 사업인 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R&D에 투입되고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의 나머지 금액이 투자된다 밝혔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시티은행 한국부실 부동산 PF GDP 5%. 시티는 한국의 부동산 부실 PF가 전체의 55%인 110조 7천억 원으로 약 GDP의 5% 수준이다 말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부동산 PF 대출, 비은행, 건설 부문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좋은 시나리오에선 정부가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해 정책 조치를 강화하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0%, 1.6%로 전망하며 한은은 금리를 내년 말까지 각각 25bp씩 4차례 내려 내년 말 2.5% 금리가 될 것이라 예견하였습니다. 문제는 비관적 시나리오인데 하반기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올해 성장률이 1.3%, 내년 0.4%로 크게 둔화되고 한은은 올 하반기 4차례, 내년 상반기 2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출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무엇이 됐든 총선 이후 막아왔던 부동산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문제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실업률을 1%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2% 높아야 한다. 전 연준의장 버냉킥.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